오, 야야야. 이거 후방 빌드업 방해. 폭바 여기서 밀렸고 온사이드 잡고 잘 때렸네. 와, 씨. 초반에 후방 빌드업 세게 프레스 걸었던 게 통했네요. 있어! 옵사 누나. 아, 옵사 맞아요. 예, 옵사 누나는 틀리지 않아. 폭바 오늘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있어요! 와. 야, 이 맨유가 되는 팀이야. 올라오는 팀입니다. 와. 야, 맨유 잘하네. 야, 옛날 맨유 다 돌아왔네. 와. 자, 맨유 대 소튼 경기 전반전 2대1 3골이 나왔습니다. 암스트롱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8분 만에 그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곧바로 3분 만에 경기 역전 만들면서 전반전 마무리했죠. 굉장히 이상적인 경기를 한 맨유였고, 소튼도 오늘 가지고 나온 본인들의 압박 전술이 잘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맨유는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힘으로 그걸 눌러내고 그 다음에 튕겨내고 빠른 시간 안에 경기를 뒤집는 게 본인들의 힘이죠. 근데 그거를 역시 보여줬습니다. 지난 본머스전에도 선제 실점을 했었죠. 15분 만에 스타니슬란스한테 먹혔었는데 그린우드가 14분 만에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 동안에 2골을 더 넣으면서 3대1로 뒤집어냈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빌라전도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초반 분위기를 잘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또 정정을 했잖아. 오심이었다고. PK.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안에 밀렸던 경기를 2대0으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맨유가 최근에 보여주는 본인들의 힘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맨유의 힘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의 양상은 소튼 감독님 하스니틀이잖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황희찬이 이적한 라이프치히에 하스니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4-2-2-2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랄프 랑닉,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프치히의 단장이 나겔스만을 데려오는 교두보를 잡기 위해서 감독으로 잠깐 내렸다가 나겔스만 체제로 전환이 됐고, 그 사이 하스니틀은 소튼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기본적인 전방 압박 전술과 팀 단위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짜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프레스를 맨유에게 잘 걸어줬거든요. 이거 경기 중계 중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직접 다시 볼게요. 1번은 골키퍼입니다. 메카시 골키퍼고, 그 다음에 35번이 베드나레크고, 그 다음에 5번이 스티븐스예요. 그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 중앙 자원들이 모두 다 하프라인 위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라인과 이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맨유를 압박을 했죠. 전반전 기록만 놓고 봤을 때 뛴 양을 보면 소튼이 59.86km를 뛰었어요. 맨유가 56.43km거든요. 거의 4km를 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양으로 조지겠다는 거예요. 존나 뛰어서 조지겠다. 이 정도의 지금 로메우 6.3km, 워드프라우즈 6.64km, 암스트롱 6.35km,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이 합쳐서 18km를 넘게 뛰었습니다. 그 어떤 선수도 맨유에서 6km 넘게 뛴 선수가 없는데 3명이나 6km를 넘게 뛰었어요. 존나 뛰겠다. 이 생각으로 상대 뒤에 후방 빌드업을 담당해주고 있는 마티치, 그 다음에 바로 그 윗선에 있는 폴 폭바를 압박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폭바의 턴오버들이 다른 경기 대비 좀 많이 보였었죠. 이 정도로 압박을 하니까 당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스탯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게 포지션 로스트,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는 거를 기록을 찾아보면 지금 가장 소유권을 많이 잃은 선수가 폭바예요. 12번. 그 다음에 마티치가 10번입니다. 공격적인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원래 포지션을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스탯이 아니에요. 원래 공격을 하다 보면 윙어나 포워드들은 포지션을 잃기 마련인데, 후방 빌드업을 해주는 이 선수들이 포지션을 이만큼 많이 잃었다는 거는 오늘 이 선수들의 폼이 뭐 되게 나빴다 이런 것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소튼이 어떤 식으로 전술의 이 포인트를 들고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완비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뭐 팬텀인지 뭔지 이렇게 휙휙휙 뿅뿅뿅 해가지고 빡 빼내는 거기에서 좋은 이 폭바의 어시스트가 들어갔고 래시포드가 각도가 많지 않은 곳에서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패스 받아서 마샬이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래시포드, 마샬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득점이 어마어마하죠. 30골이 넘어갑니다. 이게 최근 보여주는 맨유의 힘이 아닌가. 자, 그러면 전반전 공격적인 스탯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키패스가 2개 있었어요. 폭바 키패스 하나, 마샬 키패스 하나. 래시포드와 마샬이 합쳐서 슈팅 4개 때렸고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소튼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그것을 튕겨내는 힘, 그 다음에 그거를 득점으로 바꿔내는 포워드들의 힘, 이게 크다. 많은 이 채팅창에서도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체력적으로나 공간에 대한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 맞죠? 압박을 많이 하면 언제나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하스니트의 팀은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 소트는 그래도 비교적 이 압박 시퀀스를 꽤 오랫동안 90분 내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팀들은 압박하다 보면 70분 만에 조르돼서 20분 동안 해롱해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하스니트리 팀을 잘 가다듬어 가면서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긴 시간을 유지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경기를 잡으려면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본인들의 템포로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전반을 마무리를 시켜버려야 돼. 추가골을 넣지 않더라도. 근데 이미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소트는 이미 본인들이 가져온 어떤 그 플랜은 어느 정도 좀 어긋났다. 그러나 소트는 사실 이 팀이 지금 되게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 대항전을 딸 수는 없어. 근데 강등이랑은 저기 멀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트는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하스니트르 감독이 팀을 좀 다져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정말 잘 준비를 한 거다. 근데 이 경기가 다시 소튼 쪽으로 경기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맨유는 마스크를 끼고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알렉스 퍼거슨이 있었던 그 정도의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그야말로 그 FM식으로 지붕을 뚫고 나갈 기세거든요. 마지막에 전반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마샬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그 즐거운 표정.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7골 7개 어시스트 7-7 달성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폭바의 에러와 턴오버가 조금 있습니다. 프레드! 폭바 빼는 거 좋아요. 폭바는 오늘 약간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초반부터 프레스에도 많이 시달렸고 턴오버도 많이 있었고 그럼 이 타이밍에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 한 60분서부터 완전 메뉴 페이스입니다. 왜 그래? 꺾였다. 오른쪽 발목. 브랜던 윌리엄스 같은 선수가 있긴 있지만 요거 슈가 너무 좋았는데 아깝다. 본인이 크로스하다가 오른쪽 발목이 꺾였네. 아파요. 아이고 피 많이 난다. 이거 어디 커트가 됐나 보다 피부가. 야 이거는 소튼의 어떤 마지막 10분의 집중력이 이거는 마지막에 브랜던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흔들린 게 맨유 입장에서는 운이 많이 없었고 자 경기 마지막에 오바페미가 96분에 득점을 하면서 코너킥에서 실점이었죠. 경기가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소튼이 마냥 45분 동안 남은 후반전 45분 동안 경기를 전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프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템포를 늦추고 소튼 입장에서 중간에 제가 중계 중에도 이야기를 같이 이 채팅창과 함께 했었는데 이 팀은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잔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팀을 하스니트르 스타일로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다져놓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에서 무리해서 역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를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적절한 경기 운영을 하다가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무승부를 노려보자 정도의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하스니트는 경기 템포를 약간 늦춰서 어느 정도 이 맨유와 호각을 이루다가 80분서부터 본인들의 남은 체력을 감안해서
원샷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맨유의 아쉬운 점은 2대1이라는 스코어는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 이 점유율도 맨유가 약간 더 높게 가져가고 그 타이밍 때 조금 더 밀어붙여서 득점을 할 수 있었으면 경기를 그냥 완전히 킬더 게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죠. 기회를 아주 못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득점으로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 이전까지 불을 뿜고 있었던 그린우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교체 카드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별로 좋지 못했던 폴 폭바를 뺐고 그 다음에 뭐 프레드라거나 맥토미니를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고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스타일의 이 교체 카드를 기용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너무 못한 경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브랜던 윌리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불운하게 실점을 한 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맨유의 공격력이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실점을 하고 경기력이 초반에 약간 밀리더라도 그거를 뒤집어내는 힘은 있었지만 본머스전 선제 실점,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한테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초반에 분위기가 좀 밀렸던 거, 그 다음에 소튼에게도 좀 밀렸던 걸 생각을 하면 피로도 지속적으로 같은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올라온 피로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멈추고 갈 만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브랜던 윌리엄스가 저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부상으로 빠져서 마지막에 물리적인 수적 하면 적지 않았다면 그냥 경기는 잡았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게 마냥 전승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무승부를 한 게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막 이거 어떻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소튼이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 오바페미를 투입을 한다거나 그래 우리 마지막에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맨유의 불운이 겹치면서 소튼한테 기회가 온 걸 잘 살린 거죠. 사실 린델레프가 오늘 경기에서 꽤 좋았어요. 린델레프 스탯만 보면 이 총 경합 아까 4번에서 4번 다 성공이었거든. 근데 5회 공중볼 경합을 해서 한 번 실패했는데 그게 실점이 됐습니다. 그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본인 입장에서도 존나 아쉬울 것 같아. 많은 팬들이 린델레프가 휴지컬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세트피스 실점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좀 빌미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마티치, 폭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라인이 굉장히 압박을 세게 거는 팀, 그러니까 라이벌전이란 경기 했을 때는 이 라인업보다는 이전에 그러니까 재개 이전에 중단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라인업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티치 아니면 뭐 맥토미니라거나 아니면 프레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종류로 약간 섞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상대의 어떤 압박 정도나 상대 선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변주를 좀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폭바는 오늘 비교적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못한 경기였거든요. 턴오버도 많았고 에러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리프레시하는 정도가 필요하니까 저는 뭐 그게 대단한 패배라고 대단한 무승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쉬울 뿐. 이러면 승점이 동률인데 득실차 때문에 맨유가 5위고 레스터가 4위인데 소윤주가 이 칼럼 윌슨에게 레그킥을 때리면서 남은 잔여 경기를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정만 놓고 봤을 때도 맨유가 나쁘지 않거든요. 맨유는 FA컵이 있습니다만 FA컵을 제외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뭐 경기 결과를 막 담보할 수 없는 경기가 있진 않아요. 수정궁, 그 다음에 웨스트햄, 마지막에 레스터전이 있는 거고 레스터가 오히려 남은 일정이 셰필드 부담스럽죠. 어쨌든 토트넘도 마지막까지 이 UEFA 대항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레스터가 더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맨유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소튼이 하슨 이틀이 나름 맨유를 상대로 좋은 이 그림을 그려나왔고 맨유는 한 번 정도는 잠깐 쉬었다 갈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패배하지 않았고 브렌던 윌리엄스의 부상 장면 때문에 실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문제점을 나머지 경기들에서 솔샤르가 좀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린우드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냥 골을 넣을 수는 없죠. 잠깐 멈춰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원 형이 최근에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한번 멈출 때가 됐거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는 새벽 경기가 주중 내내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